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설치법, 그리고 만두민이 사용하는 쉐이더 세팅을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알려줄 거야. 그동안 엄청 많은 질문을 받았어. 쉐이더 적용법이라던가 만두민이 쓰는 쉐이더 세팅이라던가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새해가 되고 이 영상을 이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어. 자, 일단 진짜 초보를 위해서 이 쉐이더가 뭔지 알려주자면, 짠!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렇게 물이 실사처럼 바뀌게 해주는, 이렇게 그래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쉐이더 팩이야. 참고로 만두미는 영상을 찍을 때 자바 에디션을 촬영하고, 자바 에디션을 한다는 건 즉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자바 에디션 쉐이더 설치법을 알려줄 테니까, 베드락 에디션, 즉 모바일 버전에서 쉐이더를 적용하고 싶다면 이 영상 댓글에 막 모바일 안 되냐고 질문하지 말고, 이 영상 있지? 내가 올린 이 영상을 보면 베드락 에디션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오른쪽 상단 위에 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길 바래, 베드락 유저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자, 가자. 이렇게 내가 새로운 바탕화면에 들어왔어. 초보들도 완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나도 그냥 세팅을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나를 따라하면 다 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할 거, 자바 설치를 해야 돼.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첫 번째에 있는 자바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뜰 거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보면 여기 JDK21 있지? 이걸 눌러줘. 그리고 내려보면 여기 세 번째에 윈도우즈가 있을 거야. 이걸 누른 다음 여기 중간에 거 이걸 눌러주면 돼. 그러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야.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가 준 다음에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넥스트 해서 설치하면 자바 설치는 끝이야. 이렇게 자바 설치가 됐어. 그리고 구글에 아이리스 쉐이더라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이는 이 사이트 있지? 이 사이트를 들어간 다음에 파란색으로 다운로드 나오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이걸 누르고, 그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 유니버설 JAR 이걸 눌러줘. 이게 새로 생겼나 보네. 일단 난 평소대로 이 밑에 버튼, 원래 이 밑에 버튼밖에 없었거든. 이걸로 다운로드 해볼게.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야. 다운로드한 이 아이리스 인스톨러 파일을 열어주자. 근데 만약 열리지 않고 이상하게 뜬다, 연결 프로그램이 없다고 뜨면 우클릭한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자바를 선택해주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뜰 거야. 여기서 이제 버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돼. 나는 26년 1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인 1.21.11 버전을 설치해 볼게. 그리고 이 밑에 Enable Fabric Mode Support라고 이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건 바로 패브릭 모드 로더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모드를 같이 설치할 의향이 있다면 이걸 체크해도 좋고, 그냥 쉐이더만 쓸 거다 하면, 근데 나는 같이 설치해 볼게. 일단은 체크를 하고 인스톨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라고 뜨면 설치가 된 거야. 닫고 바로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가자.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패브릭 모드 로더라는 이렇게 버전이 뜰 거야. 만약 이게 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위에 보이는 설치 설정을 들어가서 새 설치 설정 누르고, 여기서 여기 패브릭 모드 로더 이거 설치한 거 뜨지? 1.21.11 이걸 누르고 여기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설치를 눌러주면 돼. 이게 안 떴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떴으니까 나는 여기 이걸 눌러서 바로 플레이를 눌러서 마크를 실행해 볼게. 이렇게 경고 창이 뜨는데 그냥 이거 체크하고 플레이 누르면 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면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패브릭이 설치됐다고 표시가 뜰 거야.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서 비디오 세팅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소디움과 아이리스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쉐이더 팩 보이지? 이 메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쉐이더 팩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떠. 자, 이제 바로 쉐이더 팩을 적용해 보러 가자. 바로 구글에 BSL 쉐이더라고 검색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모드 린스라는 사이트가 보일 거야. 이 초록색 사이트 이걸 눌러줘. 그럼 이런 식으로 BSL 쉐이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떠. 지금 최신 버전이 BSL 10.1 버전이네. 여기 옆에 보이는 초록색 버튼 눌러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다운로드 했으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될 텐데 절대 압축 풀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여기 방금 쉐이더 팩 창이 있지? 여기 이걸 이렇게 끌어들이면 짠! 이런 식으로 BSL 쉐이더 팩이 적용이 됐어. 적용한 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이는 오픈 쉐이더 팩 폴더
이거 버튼 눌러서 그럼 이런 식으로 창이 뜰 텐데 여기 이걸 삭제해주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될 거야. 자, 아무튼 BSL 적용했으면 이걸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고 던까지 눌러주면 돼. 자, 이제 마크에 한번 들어가 볼게. 아무 맵 생성해서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마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림자랑 이렇게 구름도 생겼고 물도 이렇게 실사처럼 바뀌었어. 적용 성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을 알려줘야겠지? 쉐이더 설정 창을 열려면 단축키 5,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5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쉐이더 팩 창이 뜰 거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쉐이더 팩 세팅 버튼 있지? 이걸 누르면 BSL 쉐이더 옵션을 조정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만두민 영상에 나오는 쉐이더 세팅법을 똑같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서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여기 카메라로 들어간 다음 그리고 블룸을 모두 이렇게 없애주고 이것도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없애주고 여기 보이는 블룸 컨트러스트 이거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겨줘.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고 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뿌연 게 조금 없어졌을 거야. BSL 쉐이더의 특징이 약간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는 점인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다시 5를 눌러서 쉐이더 팩 세팅 들어가서 이제 색감을 좀 바꿔볼 건데 여기 보이는 컬러 그레이딩 앤 톤 맵 이 버튼을 눌러줘.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가 있어. 여기서 세츄레이션은 1.15 이 정도로 해주고 바이브런스는 1.10 이렇게 해줘.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누르고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버튼 있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다 가려져서 직접 볼 수 있어.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옵션 설정하고 이 버튼으로 옵션이 잘 적용됐는지 이렇게 꺼서 확인하면 돼. 아무튼 색감 더 좋아졌지? 확실히. 자, 그 다음 설정할 거는 바로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딱히 내가 설정을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았어. 라이팅 버튼을 눌러줘.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 옵션이 뜨는데 나도 이 상태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건들 필요는 없고 이 밑에 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콤픽 이 버튼 눌러서 여기서 AO 스트렝스 이거 있지? 이거를 끝까지 당겨줘. 이게 뭐냐면 그림자를 약간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적용하고 보면 그림자가 좀 더 진해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좀 더 진해진 것 같은데 나는 썸네일 촬영할 때 이 옵션을 켜고 촬영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알려줬어. 자, 그 다음 이제 빛 설정을 할 거야. 빛. 여기 밑에 컬러 들어가서 블록 라이트를 들어가줘. 여기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여기 인텐시티 이거를 이게 지금 0.85로 돼 있잖아. 이거를 한 1.15로 바꿔줘.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랜턴 같은 걸 설치했을 때 이거의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 방금 우리가 1.15로 설정했잖아. 다시 이걸 만약 한 0.5로 줄인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더 덜 밝아졌지? 이게 밤일 때도 차이가 나. 이게 이렇게 밝을수록 밤에도 이렇게 밝아져. 아마 야생할 때 좋을 거니까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물을 설정해 볼 거야. 5 누른 다음 다시 쉐이더 팩 들어가서 이번에도 컬러에 들어가줘. 컬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워터 컬러가 나올 거야. 워터 컬러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뜨는데 여기서 알파 있지? 알파는 이 물의 투명도를 설정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낮게 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더 투명해지고 이걸 완전 높이면 이런 식으로 물이 엄청 진해질 거야. 나는 이걸 한 0.6 이 정도로 쓰고 있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딱 중간이지. 그리고 인텐시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높일수록 이런 식으로 물이 밝아져. 어이씨 이거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한 0.3 정도로 쓰고 있어. 0.3은 한 이 정도. 딱 적당하지? 참고로 이렇게 막 모르고 잘못 이렇게 눌렀다. 다시 원래 설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걸 갖다 대면 이렇게 초록색 글씨가 뜰 거야. 보이지? Shift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래 값으로 돌아와. 이렇게 원래로 원본으로 바꿀 수 있어. 꿀팁이니까 알아둬. 아무튼 물 설정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하늘, 구름 설정을 좀 해볼게.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Environment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딱 뜨지? 클라우드. 이게 바로 구름 설정을 하는 메뉴야. 누르고 볼륨매틱, 바닐라, 오프가 있는데 오프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바닐라는 말 그대로 그냥 원본 마크처럼 이렇게 사각형 구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카이박스랑 볼륨매트릭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스카이박스로 쓰고 있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펄린 그리고 월리 블록키가 있는데 펄린이랑 월리는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블록키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네모네모 하면서도 약간 귀여운 그룹으로 바꿔주는 거야. 난 이걸 그냥 펄린으로 쓰고 있어.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영어들이 막 나오는데 옵션이 엄청 많아.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화면을 보고 알아서 취향껏 설정해주면 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 어마운트 있지? 이건 양을 조절하는 건데 양은 한 로우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 thickness 이거는 말 그대로 두께는 한 두껍게 이렇게 해주고 스피드는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걸 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다 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구름이 정신없이 움직이게 돼. 이건 영상 찍을 때 엄청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냥 1로 이렇게 놔둘게. 그리고 라이트니스 이거는 밝기인데 밝기는 1.1 정도로 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은 이렇게 very high 최상급으로 쓰고 있고 이거 두 개는 높이와 바로 길이인데 난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있어. 이렇게 나가보면 와 구름 진짜 이쁘지 않아? 야 이렇게 밤으로 바꿔봤는데 밤이 돼도 엄청 이쁜 것 같아. 자 아무튼 쉐이더 설정은 끝이야 끝. 이게 끝이야 그냥. 만두민 영상에서는 이 세팅으로 쓰고 있다고 보면 돼. 만두민은 두 가지 리소스 팩을 번갈아 가며 쓰고 있지. 첫 번째 프라임 HD 텍스처,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스풀을 쓰고 있는데 적용법은 간단해. 구글에 그냥 프라임즈 HD 텍스처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커스포지라는 사이트가 뜰 거야. 이걸 들어가줘.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일 버튼을 눌러서 맨 위에 걸 다운받아 주면 돼.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줘. 그리고 5초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될 거야. 다운로드 했으면 마크에 다시 들어와서 옵션에 들어가서 리소스 팩을 누르고 여기 리소스 팩 폴더 열기 버튼 있지? 이걸 눌러줘. 그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뜰 텐데 여기에다가 방금 다운로드한 프라임 HD 텍스처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리고 페이스풀도 바로 다운받아 볼게. 같이 구글에 페이스풀 64X라고 검색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 맨 위에 페이스풀 공식 사이트가 뜰 건데 눌러주고 여기서 여기 위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줘. 그럼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이건 해상도가 32짜리니까 밑으로 내려서 여기 64X라고 표시된 게 있을 거야. 이 밑에 보면 1.21.11이 있지? 이걸 다운받아주면 돼. 근데 이 버튼이 좀 다르네. 여기서 모드 린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야. 다운로드 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소스 팩 폴더에 이렇게 넣어주자. 다시 마커에 들어가 보면 짠! 이런 식으로 둘 다 적용됐어. 먼저 프라임 HD 텍스처 팩을 적용해 볼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눈 아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어. 자 하지만 근데 만두민이 사용하는 프라임 HD 팩이랑은 좀 다르지? 사실 내가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X128 버전, 그러니까 해상도가 더 높은 버전으로 이건 유로야 유로. 한 달에 한 10,000원씩 내고 써야 되는 유료 버전인데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건 해상도가 낮은 무료 버전이고, 그래서 이 무료 버전을 좀 쓰다가 마음에 들면 유료 버전을 결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이거 말고 페이스풀 64를 적용해 볼게. 아우 눈 아파. 와 진짜 페이스풀 64는 호불호가 진짜 없는 것 같아. 무료 버전인데 이렇게 참 디테일이 좋고 아마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소스 팩이 이걸 거야.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른 리소스 팩이고 아마 건축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페이스풀 리소스 팩 하나만 써도 엄청 유용할 거라 생각돼. 자 아직 끝이 아니야. 유리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작년에 내가 바닐라 트윅스 강좌에서 유리 선 없애는 기능을 내가 알려준 적이 있는데 하지만 바닐라 트윅스에 있는 선 없애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바깥 테두리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냥 창문이 없고 투명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깥 테두리는 있고 안쪽 선만 없애주는 컨티뉴이티라는 모드를 사용할 거야. 이 모드 엄청 유명하지?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은 바닐라 트윅스에 있는 기능보다는 이 컨티뉴이티라는 모드를 쓰는데 바로 유리선을 없애는 모드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없애주는데 이것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구글에 들어간 다음 컨티뉴이티라고 검색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뜰 거야. 여기 모드 린스 사이트에 컨티뉴이티 마인크래프트 모드라고 뜰 건데 이걸 눌러줘. 여기서 위에 버전을 선택해줘. 그리고 여기 1.21.11 버전 이걸 다운로드 해줘야겠지? 여기 옆에 이걸 눌러줘. 그럼 다운로드가 될 거야. 이렇게 모드를 다운받았으면 이제 모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아이리스 쉐이더 설치할 때 패브릭도 같이 설치하는 그 체크박스 기억하지?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줬어야 돼. 그래야지 패브릭도 같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걸 설치해줬다면 이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랑 R키를 같이 눌러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거야. 여기서 퍼센트 표시 앱 데이터
퍼센트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줘. 그러면 여기 밑에 점 마인크래프트 표시가 뜰 건데 이걸 눌러준 다음 그리고 여기 모드스 폴더가 하나 있을 거야. 이 모드스 폴더에다가 방금 다운받은 컨티뉴이티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해서 보자. 뭐야 잠깐 모드 충돌이 일어났다. 아 여기 보면 패브릭 API를 설치해야 되고 소디움 버전을 0.8.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네. 바로 설치하러 가야겠네. 구글에 패브릭 API를 검색해서 여기 모드린스 사이트 들어간 다음 여기서 버전 누르고 여기 보이는 1.21.11 버전 3시간 전에 올라왔네. 이걸 다운로드 해주자. 그리고 다시 소디움 마인크래프트라고 검색해서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이거 클릭해서 여기 0.8.2 버전 이거를 다운로드 해줘야 돼. 이렇게 두 개의 파일도 다운로드를 했고 다시 윈도우 키랑 R 키 같이 눌러서 앱 데이터로 들어간 다음 마인크래프트 모드 들어가면 여기 0.8.1 버전이 미리 깔려 있을 거야. 이거를 그냥 삭제시켜줘. 그 다음 방금 받았던 소디움 패브릭 0.8.2 버전이랑 패브릭 API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적용 끝. 참고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2026년 1월 기준이고 1.21.11 버전 기준이야. 만약 이 영상을 6개월, 1년 뒤에 보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버전을 찾아가면서 설치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오류 창이 뜨면 그 창에서 어떤 모드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니까 그걸 보고 차근차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다시 마크를 실행해보자. 이젠 안 뜨겠지? 잘 뜬다. 이제 오류 없이 잘 이렇게 떴어. 자, 들어가서 한번 유리 선 없어졌는지 확인해 볼게. 유리를 이렇게 설치하면 짠! 이런 식으로 유리 선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 바깥 유리 선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멀리 가도 유리가 잘 보이고 건축할 때 엄청 유용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설치법 그리고 만두민이 사용하는 쉐이더 세팅 전부 다 알려줬고 내가 사용하는 리소스 팩과 유리 선 없애는 모드까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여기서 할 거야. 만두민님 컴플리멘터리 쉐이더가 더 좋은데 왜 그걸 안 쓰세요? 컴플리멘터리 쉐이더가 옵션이 더 많고 좋아요. 이런 댓글이 가끔씩 달리던데 사실 컴플리멘터리 쉐이더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걸 쓰니까 내 영상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고 나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몇 년 동안 BSL 쉐이더를 계속 쓰고 있는데 나도 이 쉐이더가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고 내 영상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BSL 쉐이더 팩을 계속 사용할 거고 다들 이 쉐이더도 예쁘게 보이니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한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만약 내가 시간이 된다면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내가 다음에 알려주도록 할게.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길 바래.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